안녕하세요. 저는 시즈한의원 강남점 박지연 원장이고요. 오늘은 무심코 방치하기 쉬운 월경통, 그 위험성과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월경통이랑 그리고 그 원인, 진단과 검사 방법, 치료법에 대해서 산부인과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한의학적으로는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하고 있는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경통의 통증 정도를 단적으로 느끼고 싶다면 이 부분을 이제 우리 여성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압박 스타킹이랑 비교를 해 보았어요. 일반적으로 자궁 내의 압력이 70에서 100 정도라면은 하지 정맥류에 쓰이는 의료용 압박 스타킹의 압박 정도가 30에서 40 정도래요. 그런데 미용 목적에, 즉 몸에 무리가 가는 강한 압박 스타킹의 압박 정도는 80에서 100 정도.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자궁 내 압력이랑 비슷하겠죠. 그런데 생리통이 심한 경우에는 400 이상까지도 압박이 간대요. 그렇다면은 미용 목적에 몸에 무리가 가는 강한 압박 스타킹의 압력 정도보다 4배 이상까지도 더 우리 몸에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실제로 환자분들이 내원하셔서 하시는 말씀 중에 생리통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을 하기 정말 힘들다라고까지도 표현을 하시는데 실제로도 그 통증이나 압박 증상이 이 정도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월경통의 정의에 대해서 볼게요. 월경통은 가임기 여성의 약 50%, 즉 반에서 나타나는 흔한 부인과적 증상이고요. 1차성 월경통과 2차성 월경통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1차성 월경통은 골반 내 특별한 이상 징후 없이 월경 시에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통증이고요. 대개 배란이 규칙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초경 후에 1년에서 2년 이내에 처음 발생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10대에서 20대의 여성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지만 40대까지도 지속이 될 수 있습니다. 2차성 월경통은 골반 내의 병리적인 변화와 연관이 되어 나타나고요. 대개 초경 후에 수년 이내에 발생을 하기 시작하고 배란과 무관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월경통의 원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1차성 월경통의 원인은 자궁 내막 내의 프로스타글란딘 생성 증가로 인한 증상입니다. 배란 전 자궁 내막보다 배란 후 자궁 내막에서 더 높은 농도로 발견되는 물질이 바로 이 프로스타글란딘이고요. 또 배란 직전에 황체 호르몬, 즉 프로게스테론의 농도가 감소하면 콕스라는 효소가 활성화되면서 자궁 세포 내에서 프로스타글란딘이 생성이 돼서 세포 밖으로 떨어져 나가게 돼요. 그럴 때 월경시에 자궁 수축에 자궁 근육에 강한 수축을 일으켜서 통증을 유발하게 되고요. 이 정도는 실제로 출산 시에 발생하는 산통과까지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치료하려면 프로스타글란딘을 생성하는 효소인 콕스를 억제함으로써 치료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원리가 월경통에 우리가 흔히 사용하게 되는 진통제의 작용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차성 월경통의 원인을 볼게요. 2차성 월경통의 원인은 골반각 내에 이상 징후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주기적인 월경통이 2차성 월경통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초경 후 수년 이내에 생기지만 발생 연령은 진단과 무관하고요. 원인은 자궁 내막증, 자궁 성근증, 자궁 내 장치 이런 순서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궁 내막증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궁 내막증은 자궁 내막에 있어야 하는 조직이 자궁관 이외의 부위에 위치하는 것이고요. 월경이 나타날 때 그 부위에서도 같이 주기적으로 출혈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염증 반응이 나타나고 그 주변에 반응이나 유착이 나타나서 월경통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게 실제로 복만 그리고 난소, 장, 방광까지도 침범이 가능하고 주로 가임기 여성한테서 많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네, 그림으로 쉽게 살펴볼 수 있도록 첨부했고요. 네, 이것은 자궁이나 질 기형 때문에도 이제 월경통이 나타날 수 있어서 첨부해 보았습니다. 네.
자궁 내 유착, 아시오만스 증후군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궁 조직의 유착 및 섬유화로 인해서 나팔관이라든지 자궁 경부 등이 막히는 질환이라서 보통 환자분들 내원하셨을 때 저 자궁 안에 유착이 있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는 이런 상태라고 볼 수 있고 보통은 나팔관 쪽 이제 유착으로 가장 많이 오시고요. 경부 유착으로 내원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또 한 가지의 원인이죠. 자궁 내 폴립, 자궁 용종이라고 불리고요. 이것은 자궁 내막의 조직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을 하게 돼서 돌기처럼 자궁 내로 돌출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는 한 개 또는 수십 개까지도 발생할 수 있고 크기도 좁쌀만큼 작은 것에서 3cm에서 4cm 정도까지 큰 것까지도 다양하게 발생을 할 수 있고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부드러운 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자궁 내 피임 장치로 인해서도 월경통이 유발이 될 수 있어요. 흔히 이제 루프 많이들 하시잖아요. 루프가 이제 자궁 내 장치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고요. 이것은 흔히 구리가 감긴 작은 기구이고 이거를 여성의 자궁 안에 넣어서 수정란이 착상되는 것을 막는 이제 피임 방법의 하나입니다. 네. 미레나 같은 경우에는 구조는 루프와 거의 비슷한데 항체 호르몬이 이제 함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레나를 안에 넣어서 자궁 내막의 이제 증식을 감소시키고 또 자궁 안에서 정상적으로 정자가 운동하는 것을 억제시키고 또 자궁 경부의 점액을 이제 끈끈하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또 자궁 근종도 월경통의 한 원인이죠. 이것은 자궁에 평활근 덩어리 형태의 종괴가 발생하는 것이고요. 이게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근층 내 근종, 점막하 근종, 장막하 근종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됩니다. 네, 근층 내에 있는 근종이 일단 80%로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근데 근종이 있다고 무조건 통증이 있거나 월경에 이상이 나타나지는 않는데요. 이제 크기가 매우 큰 경우에는 복부가 팽만한 느낌이나 외부에서도 이렇게 복진 시에 만져지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점막하에 근종이 있는 경우에 특히 월경량이 많아질 수 있고요. 또 근종이 주변 장기를 누르게 돼서 이제 소변을 자주 본다거나 변비, 소화기계의 문제 등이 유발이 될 수가 있고 또 월경 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자궁 근종이 있게 되면 임신 시도 시에 그 위치에 따라서 정자나 배아의 이동을 방해할 수 있고요. 또 자궁이 커질 때 필요한 공간의 크기를 감소시켜서 또 자궁 내막의 착상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임신 중에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증가하게 되면 자궁 근종이 같이 커지게 되고요. 또 적색 변성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급성 공포 통증과 함께 발열, 또 아통, 이제 눌렀을 때 만져지는 통증 이 나타나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는데 이제 임신, 출산 후에 다시 크기가 감소하기 때문에 매우 크지 않은 경우에는 굳이 수술할 필요가 없고요. 이 부분은 산부인과에서도 많이들 말씀하시고 있고 저희 한의원 내원하시는 경우에도 이제 섣불리 수술을 했을 때의 부작용이 더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상태예요. 네. 자궁 성근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궁 성근증은 자궁 근층 내에 자궁 내막 성과 간질 조직이 침윤해서 나타나는 것이고요. 월경 주기에 따라서 증식하거나 월경 기간에 같이 출혈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내막은 떨어져 나올 수가 있는데 근층 내의 내막 조직은 밖으로 배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통증이 유발이 되고요. 특히나 자궁 성근증으로 인해서 내원하시는 경우에는 생리통의 정도가 정말 극심하시더라고요. 네, 그림도 첨부해 보았고요. 네, 골반 우혈 증후군에 대해서 볼게요. 이것은 골반 내에 있는 정맥이 확장이 되며 발생이 되고요. 정맥에 있는 혈액을 심장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판막이 고장이 나서 혈액이 정맥의 정체가 되거나 역류하게 되어 발생이 돼서 우리가 흔히 이제 난소정맥류라고 부르게 돼요. 그리고 난소 문제 때문에도 월경통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잔류 난소 증후군 그리고 만성 기능성 낭종 형성 이런 문제 때문에도 월경통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 난소 내부에 수액 성분으로 가득 찬 물혹이 발생하는 양성 종양이고 이렇게 되면 난포가 제대로 성숙이 되지 못하고 난포가 배출되지 못하는 상황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렇게 기능성 낭종이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월경통의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1차성 월경통이랑 2차성 월경통을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성 월경통은 그 원인이 자궁 근육이 이제 과도한 수축이 되는 거고 통증 정도가 산통이랑 매우 유사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특징을 보자면 치골 부위의 위쪽에서 월경이 나타나기 수시간 전 혹은 직전에 시작이 되어서 2, 3일간 지속이 되게 되고요. 꼬리뼈, 요추, 천추 있는 부위에 통증이 동반이 되거나 앞쪽 허벅지까지도 통증이 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구토, 메스꺼움, 설사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고 또 드물게 실신까지도 이르기도 한데요. 그리고 쥐어 짜는 것 같은 양상이 나타나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골반 부위의 마사지 아니면 이제 적당한 신체 활동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호전을 이제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2차성 월경통의 원인은 골반각 내의 이상 징후에 의해서 자궁 경부가 막히거나 자궁 내에 혹이 생기거나 이물질에 인한 반응으로 자궁 근육이 강하게 수축이 되면서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이 증가해서 통증이 유발이 되는 거고요. 이 2차성 월경통의 특징은 월경 시작 1주에서 2주 전부터 시작이 되어서 월경이 끝난 후에도 수일간 지속이 된다고 합니다. 골반각 내에 이상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복용하는 진통제나 복합 피임제에도 잘 반응을 하지 않게 되는 게 1차성 월경통과 비교했을 때 주된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진단은 1차성 월경통 같은 경우에는 월경과 연관된 주기적인 통증이 관찰되고 진찰상 골반각 내 이상 징후가 없는 것을 확인을 해서 진단을 하게 되고요. 2차성 월경통은 월경과 연관된 주기적인 통증임을 확인을 하고 진찰상으로 골반각 내 이상 징후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검사 같은 경우에는 1차성 월경통은 이상 징후 있는지 일단 확인하고요. 그리고 통증 일지, 즉 월경 주기와 관련된 주기적인 통증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통증 일지를 작성하고 골반각 내에 혹 또는 염증지 내진을 하게 돼요. 이제 내진 같은 경우에는 자궁의 크기, 모양, 움직임 정도, 난수나 난관 같은 부속기의 크기나 통증 유무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골반 초음파로 자궁 난소, 주변 골반각 내 이상 징후가 없음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진단 복강경이나 자궁경까지도 이제 검사를 진행할 수 있고요. 또 염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혈액 검사 그리고 인균, 클라미디아균 검사를 이제 시행을 해서 골반각 내에 염증이 없는지 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진행했을 때 이상 소견이 없는 주기적인 통증으로 확인이 되면 1차성 월경통으로 우리가 진단을 하게 됩니다. 네, 2차성 월경통은 골반각 내 이상 징후를 일단 확인했으면 내진, 골반 초음파, 그리고 진단 복강경이나 자궁경 같은 검사를 통해서 골반각 내 이상 징후를 확인하고 월경 주기와 관련된 주기적인 통증이 또 동반되면 2차성 월경통으로 우리가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일단 산부인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이제 1차성 월경통의 치료에 대해서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진통제를 통한 치료죠. 이제 가장 흔하게 이제 사용을 하는 방법이에요. 진통제로는 자궁 수축을 일으켜서 통증을 유발하는 물질인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억제하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월경통 시작 직전 혹은 시작된 후에 이제 복용을 하기 시작해서 6시간에서 8시간마다 규칙적으로 복용해서 지속적으로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차단하는 그런 원리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월경 기간에 초기 며칠간은 진통제 복용을 지속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초기 표준 용량을 투여를 했는데도 진통에 효과가 없다면 용량을 늘리거나 이 제제 자체를 변경을 하게 되고요. 네, 보통 산부인과에서는 이 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에 효과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려면 4번에서 6번까지도 계속 이제 복용을 한 다음에 판단을 한대요. 그런데 이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에는 위장관 내에 궤양이 있거나 아스피린에 인한 기관지 과민성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복용을 했을 때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투여를 금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호르몬제를 통한 치료가 있습니다.
호르몬 치료가 가능하고 피임 효과까지 원하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먹는 복합 피임약도 1차성 월경통의 치료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원리가 배란을 억제하고 자궁 내막의 증식을 억제하는 이제 그런 기전 때문인데요. 자궁 내막을 프로스타글란딘 농도가 가장 낮은 초기 증식기 내막, 즉 배란 전 자궁 내막 상태를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1차성 월경통이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피임제를 통한 치료는 이제 통상적인 치료에 반응이 없는 경우에 이제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골반 내에 다른 이상이 없는지, 심리적인 문제는 없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고 투여를 하게 됩니다. 이제 마약성 진통제이기 때문이겠죠. 네. 그리고 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산부인과에서도 이제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제 비약물성 치료 중에 대표적인 부분이고요. 이제 세로토닌이나 엔돌핀 같은 매개 물질을 유도를 해서 통증 신호 자체를 이제 차단하는 걸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경피적 전기 신경 자극술. 그래서 자궁 수축 자체를 줄일 수는 없지만 통증에 대한 체내의 인지 자체를 이제 변화시킬 수 있대요. 그래서 연구 결과에서도 이 경피적 전기신경 자극술 후에 30% 정도의 여성한테서 통증이 현저하게 감소했고 60% 정도에서는 중등도로 감소를 했대요. 즉 90% 정도의 여성분들이 후에 통증의 경감을 확인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다른 부분들로는 뭐 척추신경에 대한 처치, 복강경적 자궁신경 절제술, 뭐 신경 절제술 이런 부분까지도 진행이 됩니다. 네, 근본적으로 골반각 내의 병적인 변화와 연관이 된 통증이기 때문에 진통제가 주가 되는 1차적인 이제 월경통이랑은 다르게 문제가 되는 골반각 내의 병리적인 증상을 치료하는 게 2차적 월경통의 주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월경통의 한의학적 진단 방법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월경 시작 전에 나타나는 통증 같은 경우에는 원인이 자궁의 헌행, 충인맥, 한습 정체, 기혈 울체 이런 부분들로 나누어서 볼 수 있어요. 자궁이 허해서 그 심부 온도가 내려가는 경우에는 월경의 색이 담백하고 약간 어두운 빛을 띠고요. 그리고 요통과 복통이 같이 이제 동반되어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충인맥 한습 정체, 한기가 이제 많이 올라와 있어서 또 습해져서 그쪽으로 기혈의 소통이 잘 안 되고 정체되어 있는 경우에는 월경 4일에서 5일 전부터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하복통이 느껴지고 또한 생리혈은 검붉은색으로 관찰이 됩니다. 또 기혈 울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흑색의 월경의 덩어리가 있고요. 하복통도 매우 심하고 요통도 매우 심하게 발생이 됩니다. 네. 월경 시작과 동시에 월경통이 나타나는 경우에는요, 보통 간장과 비장이 손상된 경우고요. 월경 시작 전에 월경 시작 전 통증과 거의 비슷한데 통증이 야간에는 좀 덜하고 어지러움, 열감, 가슴 두근거림 등을 동반을 한다고 합니다. 월경 시작 후에 월경통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기혈허, 즉 이제 허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차가운 것을 싫어하고 따뜻한 것을 좋아하고 이제 척추와 허리가 은은하게 당기듯이 아프고 아랫배는 또 경련하듯이 아픈 이런 통증의 양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월경통의 한의학적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그리고 미국에서도 여러 논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논문들 위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논문은 원발성 월경 곤란증에 한약을 투여한 효과에 대한 문화원 고찰 및 메타 분석 논문이고요. 2016년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네. 이 연구 대상은 이제 1차성 월경 곤란증 환자분들이고요. 이제 기존에 관습적으로 약물을 썼던 거 그리고 플라시보 효과 이제 이 두 가지 군과 같이 이제 비교를 해보았을 때 기존의 관습적인 약물 요법 그리고 플라시보 군에 비해서 한약이 원발성 월경 곤란증의 진통 효과가 뛰어났다는 이제 연구 결과를 이제 보고한 논문입니다. 네. 두 번째 논문은 원발성 월경통에 있어서 한약의 유효성 그리고 안전성에 대한 메타 분석 논문이고요. 이 연구 대상은 1,700명이 넘는 환자분들이 이제 포함된 총 8편의 연구를 이제 통합을 해서 메타 분석을 했어요. 그 결과 옹경탕이 그 임상적 유효율 그리고 VAS 월경통의 통증 척도에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보다 유의하게 우수한 효과를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세 번째 논문도 한약이 인위적으로 월경 곤란증이 유도된 동물 모델을 대상으로 어떤 효과를 이제 보여주는지에 대한 실험 연구 결과고요. 이것도 2016년에 이제 발표가 된 논문이에요. 이제 그동안 이제 연구 결과를 보았을 때 소복 추거탄이 자궁 평활근의 수축을 억제하고 항염증 작용을 가지고 자궁의 미세 순환을 개선하고 혈액 응고 기능을 개선한다는 이런 사실들이 확인이 되었었는데 이것을 이제 실험 대상을 이제 에스트라디올, 에피네프린, 옥시토신으로 이제 한응 어혈령 원발성 월경 곤란이 유도된 동물 모델을 통해서 또 실험을 해보았어요. 그랬더니 원발성 월경통 유도 동물 모델에서 증가된 에스트로겐은 감소시키고 프로게스테론은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약이 해내서 정상 생리 상태에 가깝게 이제 회복을 시켰고요. 옥시토신의 수치도 감소시켜서 정상에 가깝게 회복을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동일한 한약을 이제 이것도 2016년도에 해외 학술지에 실린 논문인데 동일한 한약이 이제 월경통에 효과가 있는지 연구한 논문이 이제 또 있었어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동물 모델이 아니고 아까 봤던 거는 이제 동물 모델에 대한 연구였는데 이것은 실제로 환자분들에게 투여한 부분. 이제 총 9편의 논문을 선정을 해서 이제 7편의 논문은 진통제랑 이 한약과 치료 효과를 비교했고요. 이제 2편의 논문은 한약과 진통제를 함께 복용한 환자군 그리고 진통제만 복용한 환자군을 비교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 결과를 보았을 때 한약을 복용한 환자군이 진통제를 복용한 환자군보다 호전 비율, 통증 정도, 생리통 증상 점수에서도 더 우수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월경통을 한약으로 치료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논문들이었고요. 이제 침에 대해서도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논문은 월경통을 치료할 때 침의 안전성과 효과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스테로이드성 진통제와 체계적으로 비교를 분석한 논문이에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약물군은 이제 아스피린, 인도메타신, 디클로페낙, 록소프로펜 등 항염증 그리고 해열, 진통 작용을 하는 약물군인데 부작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소화성 궤양이 있었고요. 요 콩팥장애, 간장애 같은 것도 동반이 됩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를 했을 때 비교해 보았을 때 침 치료가 진통제에 비해서 더 효과가 있었고요. 부작용도 훨씬 적었다고 합니다. 6번째 논문은 월경통의 침에 대한 효과를 이제 대조군을 좀 세분화해서 비교를 분석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2013년도 해외 학술지 논문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폭스 이제 이 평가 지표가 이제 생리통의 강도 그리고 기간을 평가하는 지표였고요. 연구 내용은 생리통을 겪고 있는 16살에서 35세의 여성 600명을 대상으로 침 치료군과 대조군을 나누어 생리통의 호전도를 이제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침 치료군은 또 하나의 혈자리에만 침을 놓은 A, B군과 여러 혈자리에 침을 놓는 C, D군으로 이제 세분화를 했고요. A군이랑 C군은 생리통이 있기 전에 침치료를 받았고 B군과 D군은 생리통이 발생하는 즉시 침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제 3번의 생리기간 동안에 이걸 시행을 했고요. 치료분은 6회까지 이제 관찰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보았을 때 첫 번째로 복통 강도 점수는 침치료를 받은 A, B, C, D군이 침치료 전보다 생리통이 명확하게 감소했고요. 침치료군은 침치료를 종료한 이후에도 그 효과가 유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두 번째로 복통 통증 기간 같은 경우에는요. 이 침치료 받은 A, B, C, D군에서 생리통의 기간이 감소된 것이 관찰이 되었고요. 또 이처럼 치료 이후에도 효과가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1차성 생리통의 강도 점수를 비교를 해봤을 때 침 치료를 받은 A, B, C, D군이 모두 대조군에 비해서 생리통이 감소하였는데 하나의 혈자리에만 침을 놓았던 A군과 B군보다 여러 혈자리에 침을 놓은 C군과 D군이 더 좋은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생리통 전체 시간 같은 경우에도요. 침 치료를 받은 A, B, C, D군이 대조군에 비해서 생리통 전체 시간이 감소했는데 생리통 직후에 받은
BD군보다 미리 받았던 A군과 C군이 생리통이 더 감소 정도가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침치료 반응 시간은 생리통 직후에 침치료를 받은 BD군이 침치료 5분 후부터 통증이 이제 감소되는 효과를 나타냈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종합을 해보았을 때 침치료는 생리통에 일정한 효과가 있다. 그리고 침치료를 마친 이후에도 통증 감소 효과가 유지된다. 그리고 생리통 전에 미리 침치료를 받는 것이 생리통 시작 후에 받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좋다.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월경통에 대해서 이제 한의학적 진단과 치료에까지 이제 살펴보았고요. 오늘의 사연 보도록 할게요. 딸아이가 생리 주기도 불규칙하고 월경통도 심한 편이에요. 불규칙한 생리 주기와 월경통 사이에도 상관관계가 있는지요? 그리고 한방 치료를 통해 이것이 완전히 해결될 수 있을까요? 치료 후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지난번 시리텔 때 제가 이제 불규칙한 생리 주기에 대해서 진행을 했었고, 오늘은 월경통에 대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의 사연 보면 불규칙한 생리 주기와 월경통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여쭤보셨어요. 보통 생리가 지나치게 빨리 이제 당겨지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의 이상이라던가 난소 기능 이제 저하라는 부분도 이제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난소에 이렇게 난소 문제도 나타날 수 있고, 또 중요한 부분은 아까 우리가 이제 2차성 월경통에서 보았었던 자궁 성근증이라든지 자궁 근종 이런 부분 때문에도 생리 주기가 앞당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생리 주기가 늦춰지는 경우에는 난소에 물혹이 있는 경우에도 생리 주기가 이제 늦춰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2차성으로 우리 몸에 골반 내에 이상 징후가 있고, 그다음에 기저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불규칙한 월경 주기 그리고 월경통 둘 다가 이제 동반이 될 수가 있어서 여기 한방 치료를 통해 이것이 완전히 해결될 수 있을까요? 여쭤보셨어요. 이제 기저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를 일단 확인을 하고, 기저 질환이 이제 없다고 하는 1차성 월경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부분이 왜 나타나는지에 대한 부분, 아까 이제 한방적인 진단 부분들 보셨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살펴보고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2차성 월경통 같은 경우에는 기저 질환도 같이 해결이 되어야지 월경통 자체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두 부분에 대한 것을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월경 2주기에서 3주기 정도 치료를 하면서 이 부분을 이제 생리 주기와 월경통에 대한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이 많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치료 후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지 궁금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보통 이제 스트레스 상황이 굉장히 심하거나 영양 공급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이제 월경 쪽으로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잘 해주시게 되면 한방 치료를 통해서 진행이 된 다음에 유지도 잘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더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면은 저희 쉬즈 한의원 상담하시고 내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퀴즈 볼게요. 2차성 월경통의 원인이 아닌 것은 1. 자궁 내막증, 2. 자궁 성근증, 3. 자궁 내 장치, 4. 골반 부위의 마사지. 7월 27일 금요일까지 카카오톡 쉬즈한의원 자궁센터로 정답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세 분을 선정해서 던킨도넛에서 도넛 기프티콘을 증정해드리겠습니다. 건강 다이어리 어플 쉬즈. 네, 이 부분을 통해서 진료 기록도 연동이 되고요. 이제 월경 주기 관리도 가능하니까 많이 이용해 주세요. 네, 더 궁금하신 부분은 쉬즈한의원 자궁센터 카카오톡으로 문의해 주세요. 네, 이상으로 오늘의 쉬리테를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에 뵐게요.